안녕하세요. 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병인 편인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병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면서 좀 선선한 게 그 소풍 가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음, 오늘 같은 날은 가족끼리 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가까운 그 공원 같은데 나들이 가는 것도 아주 좋을 듯 싶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병인 일주. 병인 일주 참 복받은 일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인 일주를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만큼 병인 일주들은 꿈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주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지지에 또 인성까지 보고 있어서 부모덕도 많고 또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그런 일주이기도 하죠. 그럼 과연 병인 일주들은 복받은 일주일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일주가 이제 우리가 십성으로는 편인이라고 하죠. 편인.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정인들은 조금 명예, 안정, 체면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면 편인들은 조금 다르죠. 약간 그 외골수들이 많은데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장인 정신이 좀 투철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편인들은 좀 정인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모험을 좋아한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평인, 정인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인, 정인을 합해서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지의 인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학문, 문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학문 쪽에 조예가 깊고 또 문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이 많죠. 또 아니면 직업적으로 뭐 자격증을 이용한 그런 안정된 직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 일주들은 학문, 문서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신비스러운 편인들은 또 신비스러운 학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 철학, 사상 같은 이렇게 조금은 신비스러운 학문에도 관심이 많다. 아시겠죠? 두 번째, 육친으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친이죠. 모친. 그래서 병인 일주들은 이제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학문에 관심이 많다. 또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또 인덕도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병인 일주들은 참 복도 많다. 세 번째, 일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라고 했죠.
우리가 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지는 이제 어떤 배우자를 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병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지금 모친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처가와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요즘에도 그럴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고 살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만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어때요? 젊은 부부들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시집살이를 할 만큼 그런 여유도 없죠. 그래서 그만큼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출가하면 처가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오히려 처가가 이제 능력이 생기면서 처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도 많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또 처가에서 아예 눌러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처가하고 이렇게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한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무슨 지지의 인성을 보고 있다고 해서 고부 갈등, 처가와 갈등 이런 것들은 현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주 구성상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는 배우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게 배우자가 동주하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 덕도 있고 또 배우자가 이렇게 동주하고 있으면 자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웅다웅 하면서도 오래오래 회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2운성으로 병화가 인목을 보면 병화가 인목을 볼 때 12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병화의 록을 찾으라고 그랬죠. 병화의 록은 4잖아요. 4부터 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록, 왕세, 병사묘, 절대양, 생지가 되겠죠. 생. 그래서 이거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사라고 했죠. 그래서 정화가 인목을 보면 사지가 되겠죠. 제가 손으로 보는 12운성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병화가 인을 보면 생지에 해당된다. 즉 이런 경우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병인 일주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화가 인을 보면 이렇게 학당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이제 서당이거든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학교나 뭐 학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학당 귀인을 둔 사람들은 학문의 저해가 깊고 또 학문의 저해가 깊기도 하지만 또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쪽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학자
교육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학당을 둔 사람들은 일단은 학문의 조예가 깊고 학자나 교육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인 일주를 이제 12신사들로는 이제 우리가 홍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기를 끄는 살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성에 좀 인기가 많은 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화살이 있고 홍염살이 있는데, 도화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도자, 그야말로 복숭아꽃에 벌나비가 날아드는 형국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주위에 인기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홍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어떤 끼를 통해서 주위에 이성을 끄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인기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홍염하고 도화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홍염살을 둔 사람들은 미인한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인 일주들은 미인한 미녀들이 많다. 참 여러 가지로 복도 많죠. 인덕도 있고, 또 얼굴도 잘생겼죠. 또 공부도 잘하죠.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 한구석에 좀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섯 번째 지장간이라고 하는데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병인 일주들이 이 임목 안에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무토로 보면 식상이죠. 그 다음에 병화가 병화로 보면 비겁이죠. 그 다음에 병화가 간목을 보면 인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인비식, 식상의 마음, 비겁의 마음, 인성의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상, 무토가 인을 보면 12운성으로 무토는 학토 동법으로 병화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화, 록은 사잖아요. 사부터 인까지 가보면 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지가 되겠죠. 이건 병화가 넘으면 생지. 그 다음에 정화가 기토가 인을 보거나 정화가 인을 보면 생과 사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무인일주들이 지장간에 식상이 들어있는데, 식상이 이 생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사람은 활동력이 대단한 사람이겠죠. 식상은 활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한다 할지, 아니면 봉사 활동을 한다 할지, 그저 평범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 또 남자들도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식상은 여명은 자식이잖아요. 자식,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여명한테는. 그래서 자식이 아주 똑똑하다. 현달한 자식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이 생지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력이 대단하고, 또 여명의 경우에는 아주 똑똑한
자식을 투로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겁, 병화가 인목을 보면 또 똑같죠? 아까 무토나 병화 학도동으로 똑같다고 그랬죠? 이거 생이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무토 보면 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이 생지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형제 중에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유능한 형제가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비겁이 인목을 보면은 생이니까 12운수로 생이니까 형제 중에 아주 똑똑한 형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간목이 인목을 보면 갑의 록은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록이잖아요. 록. 그래서 을목이 인을 보면 왕이 되겠죠. 록왕은 서로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록왕과 절태는 자리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록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단 학문으로 출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인성이 록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학자나 교육자가 많다. 학문으로 출세했으니까요. 또 뭐 학문으로 출세한 직업이 많죠. 뭐 학장도 될 수 있고 뭐 교육부 장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인성이 록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육친으로 보면 인성이 누구예요? 모친. 모친이 아주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요즘 엄마들 어때요? 그야말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죠. 또 요즘에 어머니들은 장관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그야말로 모친들이 능력 있는 사람 많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뼈 빠지게 그냥 일만 하고 자식들만 키웠는데 요즘 엄마들은 어때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훌륭한 모친을 둔다. 또 모친의 덕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은 병인의 어떤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병인의 특성을 알아보면 첫째, 병인 일주들은 일단은 지혜롭고 총명하다. 두 번째, 병인 일주들이 예의 바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세 번째, 병인 일주들이 이 학문에 아주 조예가 깊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병인 일주들도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부부가 무정하다. 그래도 병인 일주들은 그나마도 부부가 참 금술이 좋은 편인데요. 간혹 이렇게 부부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갖는 사람도 가끔은 있다. 오늘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병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만족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병인, 지지가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에 해당되는 봄에 태어난 병화일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